자, 리스트 요 전 챕터 노트 3에서는 리스트 자료 구조를 리스트를 그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 변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 노트 4에서는 여전히 리스트 ADT를 이제 만드는데, 이번에는 그 리스트 ADT를 배열을 이용해서 만들지 않고 연결 구조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 구조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연결 구조란 고정된 공간을 미리 확보해서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동적으로 확보해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배열하고 완전 다른 방법이 되겠죠. 배열은 필요한 공간을 미리 확보하며 이 확보된 공간은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낭비되거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적 배열 기법을 쓸 수 있는데, 여전히 동적 배열 기법은 그 새 공간을 확보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평균 분석을 했을 때 2배씩 늘리면 전체적으로는 5N이 된다 그러는데, 이것도 실질적인 분석에 있어서 N이 매우 클 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결 구조는 하나의 요소를 저장할 때마다 공간을 확보하는데, 하나의 요소를 저장할 때마다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공간 부족이나 낭비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연속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확보된 공간들을 어떻게든 관리를 해야 돼요. 확보된 공간들을. 그래서 확보된 공간을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매번 필요할 때마다 확보해서 관리한다. 근데 이거는 이 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위가 또 배열인 거죠. 그렇죠? 배열은 또 고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별로 우리가 원하는 그 개선점이 안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는 못해요. 그리고 실제 포인터를 유지하는 배열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포인터를 유지하는 배열이.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지 않고 어떻게 유지하냐 하면은 값을 저장해야 되는 공간 말고 그 다음 요소가 어디다 확보할지 그 위치 정보를 유지하는 값을 하나 더 같이 모아서 이제 유지하는 거죠. 저장할 데이터와 다음 데이터가 있을 위치, 그거를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하나를 우리가 연결 구조에서는 노드라 그래요. 노드들. 그래서 이 노드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형태. 그래서 이거를 링크 리스트다라고 합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연결에서 기본적으로 맨 첫 번째 노드가 어디 있는지를 가리키는 헤드라는 포인터를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테일도 유지할 수 있어요. 테일은 맨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연결 구조예요. 요거랑 이제 대비되는 형태가 됩니다. 연결 구조. 요걸 데이터, 링크, 요 전체를 노드. 그리고 맨 마지막은 여기 값이 널 ptr이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없는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연결 구조와 배열을 비교해 보면 연결 구조는 공간 부족이나 낭비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배열은 있을 수 있죠. 용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확보한 것을 10개 확보를 했는데 2개밖에 저장 안 해. 그럼 8개가 낭비되는 거고, 10개를 했는데 10개를 다 넣고 또 넣으려고 그러면은 넣을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 요소가 차지하는 공간은 요소 플러스 링크예요. 그러니까 이 링크라는 게 추가적인 오버헤드로 존재하는 거죠. 여기에는 그런 게 없죠. 정수 10개를 저장한다?
그럼 10 곱하기 4, 40바이트만 있으면은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수를 10개 유지한다. 그러면 얘는 40이 아니라 80이 필요한 거죠. 응? 왜? 노드 플러스, 그러니까 값 플러스 링크니까. 링크값, 포인터 값까지 필요한 거고요. 공간 확보 비용. 얘는 새 요소를 삽입할 때마다 뭐 이런 동조 할당이 들어가죠. 동조 할당. 얘는 안 들어가요. 처음에 생성하고 땡. 그러니까 얘가 더 깔끔할 수 있죠. 각 요소를 접근하는 방식. 얘가 더 좋죠. 이미 접근할 수 있고요. 정렬 구조인데도 정렬 구조에서는 얘는 이지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연결 구조는 정렬해서 유지하더라도 이진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으로 바로 못 가. 얘는 항상 여기서부터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따라가야 돼. 요걸 알아야 그 다음 가는 거고, 요걸 봐야지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배열은 이렇게 쭉 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5번째, 6번째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요소 삽입 삭제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넣으려 그러면 얘네들 땡기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뭐만 바꾸면 되냐면 요 정보만 바꿔주면 돼요. 요 정보만. 그래서 저렴한데 배열은 중간에 요소를 넣으려 그러면은 나머지 요소들을 다 뒤로 땡겨줘야 돼요. 근데 얘도 이렇게만 해서 이게 좋다고 표시하기에는 약간 꺼림직한 것이 있어요. 왜? 이 중간에 있는 요소로 가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요런 연산이 있다. 요런 연산이 있어요. add i 3. 그러니까 i 위치에다 3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 i 위치까지는 배열은 비용이 안 들지. 바로 가지. 그 다음에 땡기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OM.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그 I 위치까지 가는 게 ON이야. 넣는 건 O 아닌데. 그러니까 거꾸로인 거 보죠. 그쵸? 그러니까 배열은 그 위치 가는 데는 O 아니지만 그 위치에다 넣으려고 할 때 ON이야. 근데 얘는 거꾸로 생각하면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데는 ON이고 넣는 데는 O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표시했을 때 여기가 더 좋다고 나와 있지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 가는 건 여전히 ON이다. 이런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 연결 구조는 필요할 때마다 얘를 동적 할당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건 C로 하든 뭐 무슨 언어로 하든 동적 할당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스택에 안 들어가겠죠. 함수 스택에는 안 들어가요. 힙에 유지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공간 확보 비용이 새 요소를 삽입할 때마다 확보돼야 된다고 하는데 얘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나중에 반납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요. 얘는 그런 거 없어요. 자동 할당 그냥 버려지는 거지. 물론 얘도 동적 배열 쓰면 좀 달라지지만 근데 얘는 또 여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안 보이는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 게 항상 얘는 또 동적으로 할당했기 때문에 반납을 우리가 직접 처리를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잠깐 동적 할당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적 할당이라는 게 언제 필요하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첫 번째가 필요한 크기가 가변적이면서 그 차이가 클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수강 학생의 성적 처리를 하는데 수강 인원이 최소 10명, 최대 100명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배열로 처리한다 그러면 100개를 확보해서 쓰겠죠. 근데 이때 15명밖에 수강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낭비되는 공간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공간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동적 할당하는 거죠. 현재 수강 인원을 보고 그 수강 인원만큼 확보해서 데이터 넣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동적 할당을 써요. 근데 반면에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월별 어떤 데이터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월별. 오늘 커피를 몇 잔 마셨냐? 오늘 담배를 몇 대 폈냐? 뭐 이런 거를 이제 기록한다. 쳐요. 그러면 요일별로 날짜별 1일날, 2일날, 3일날 정수 하나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1월은 31개, 2월은 뭐 28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각 달마다 필요한 공간은 최대 30일, 최소 얼마야? 28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28개 확보하고 어떨 때는 31개 확보하게끔 프로그램할 필요가 없죠. 왜? 차이가 적잖아. 끼키야 낭비되는 게 한두 개밖에 안 되니까 이건 그냥 31개로 무조건 확보해 놓고 그냥 쓰시는 게 프로그램 하기가 더 편리하죠. 그러니까 얘는 크기는 가변적이지만 아까 방금 들었던 예제 월별 어떤 데이터 정보는 차이가 별로 없는 거지. 차이가 없으면 그냥 그거는 우리는 뭐가 더 편해요. 항상 자동 할당하는 게 편한 거죠. 반납 안 해도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필요한 크기가 가변적이지만 달라질 수 있지만 그 편차가 클 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동적 할당합니다. 또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함수에서 덩치가 큰 것을 반환해야 될 때 이제 동적 할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해요. 누가 반납해야지 반납에 대한 책임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는 동적 생성해 주고 놨는데 그럼 그걸 누가 써? 그럼 쓴 사람이 반납해야 되냐? 이제 되게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불가피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뭔가 배열을 만들어서 반환해야 된다. 정적으로 만든 C에서 정적으로 만든 배열은 반환할 수가 없어요. 왜? 반환하는 순간 함수가 종료되는 순간 그 데이터는 어떻게 돼? 사라지겠지. 그래서 그럴 때는 스택에 생성하면 안 되고 다른 데 생성을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이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제시된 게 이런 링크 리스트처럼 동적 할당이 필요한 자료 구조를 만들 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굳이 동적 할당을 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뭐가 더 편해? 그냥 자동적으로 확보돼서 스택에 만들어졌다가 함수 종류는 사라지게. 그게 가장 디버깅하기도 좋고 프로그램하기도 좋은 거예요. 데이터가 사용되는 영역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는 디버깅하기가 좋아지는 거죠. 이 함수에서 그 데이터는 여기서만 만들어지고 여기서만 사용됐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게 제일 좋습니다. 직접 동적 할당할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제 C++에서는 우리가 직접 반납해야 되는데 이게 반납하기 싫으면은 스마트 포인터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이런 것들을 썼을 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완전 뭔가 성능이 매우 중요한 응용에서는 이런 스마트 포인터를 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또 이제 C++의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스마트 포인터 같은 경우도 생성할 때만 조금 다르지 실제 사용할 때는 일반 포인터하고 아무나 차이 없이 써요. 그냥 이 별표 연산자랑 이 연산자 갖고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연산자를 제정해 놨을 테니까.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가서 아까 만들었던 정렬 리스트랑 스마트 포인터를 쓰는 해서 동적 배열을 만든 그것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코드를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결 구조도 unsorted linked list, sorted linked list를 만들 수 있는데 연결 구조는 sorted linked list는 거의 안 씁니다. 왜 안 쓰일까? 연결 구조에서는 sorted linked list. sort를 해놔봤자 이득이 별로 없어요. 왜? 이진 검색이 안 되니까. 검색이 효과적으로 빠르게 안 돼요. 어쨌든 unsorted linked list를 위주로 살펴봅시다. 자, 여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열에서는 어디다 넣는 게 가장 편해요? 배열은 푸시백이죠.
맨 뒤에다 넣는 게 편해요. 연결 구조에서는. 맨 뒤에 넣는 게 편한 게 아니라 맨 앞에 넣는 게 편해요. 헤드라는 포인터가 있고요. 맨 뒤에, 물론 테일이라는 포인트를 갖고 있으면 맨 뒤에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 테일이 없다. 그럼 어디다 넣어야 돼? 맨 앞에 넣어야 돼요. 맨 앞에. 왜? 맨 뒤에 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쭉 가야 되지. ON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배열에서는 푸시백, 팝백이 저렴한 연산, 기본적으로 저렴한 연산인데 비해서 연결 구조에서는 뭐가 저렴한 연산이에요? 푸시 프런트, 팝 프런트가 저렴한 연산입니다. 늘 헤드는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테일이 있으면 또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요런 add after, add before라는 거를 이제 쓸 수 있는데, 비정렬이면 기본적으로 이제 중복을 허용할 거고요. 자, 테일. 테일을 유지하면 좋은 점은 뭘까요? 그쵸. 테일에 있으면 이 뒤에다가 추가하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추가하는 건 좋은데 뭐는 안 돼요. 원래는 우리가 서큘러를 만들어서 원래 기본적으로 O1이 되고 푸시 프런트, 팝 프런트는 ON이던 걸 뭘로 바꿨어요? 서큘러로 바꾸면서 O1으로 바꿨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테일이 없으면 푸시 프런트 앞쪽으로 넣는 거나 빼는 건 O 아니에요. 뒤쪽으로 넣는 거와 뒤쪽으로 빼는 거는 ON이에요. 그쵸? 그럼 테일이 들어오는 순간 여기 여전히 O 아닌데 이쪽에 들어오는 건 추가하는 건 O 아니에요. 빼는 건 어떻게 할까? 못 빼요. ON이 돼요. 못 빼요. 왜? 이걸 빼려면 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요 전께 필요해요. 이 전께 필요한데 얘가 이 백으로는 못 가요. 백으로는 못 가요. 그래서 테일을 넣더라도 지금 요게 하나만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이제 싱글 링크 리스트라 그래요. 연결 하나. 그리고 요거 말고 백까지 할 수 있어요. 요 뒤까지. 그거를 이제 더블 링크 리스트라 그래요. 이중 연결 구조. 이중 연결 구조는 내가 뒷 요소에 대한 연결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것까지 갖고 있어요. 그 경우에는 테일에서 어디에 갈 수 있어요? 뒤로 갈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더블 링크 리스트인데 더블 링크 리스트의 경우에는 테일을 유지하면 양쪽에서 다 O1이 돼버려요. 근데 싱글 링크 리스트에서는 테일을 넣는다고 해서 푸시는 집어넣는 거는 O1이지만 빼내는 건 여전히 ON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두시고 연결 구조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게 이제 구현 팁인데 보통 포인터를 하나를 갖고 쭉 갈 수도 있는데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걸 찾아가기 위해서 근데 이 작업하는 걸 찾아갈 때 이게 단가? 뒤에 나오는 거. 찾아갈 때 하나만 쓰지 않고 두 개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거를 커런트라 그러고 이 커런트보다 하나 뒤 거를 프리비어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만약에 이제 뒤에 있는 걸 빼낸다. 그러면은 얘를 하나씩 가면 테일 왔네. 테일이 없었을 때 왔네. 그러면 이것만 와면은 얘를 빼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두 개가 가는 거예요. 테일이네. 그럼 얘를 버리고 얘의 요 값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널 필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장 쉬운 방법은 두 개씩 이렇게 두 개씩 간다는 게 아니라 포인터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움직이게끔 해 가지고 얘가
내가 찾고자 하는 걸 찾으면은 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뭘 갖고 있어요? 그 전 위치도 갖고 있어요. 물론 그 더블 링크 리스트 이중 연결 구조에서는 그냥 하나만 가도 여기서 바로 뒤로도 올 수 있으니까 하나만 갖고 할 수 있는데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가장 많이 쉽게 쓰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개 가지고 프리비어스 커런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두 개를 이용한다. 보통 구현할 때 단일 연결 구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구현할 때 우리가 이제 상황이 보면 이렇게 쭉 보면 이 경우 저 경우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떤 경우는 같은 경우잖아요. 해야 되는 알고리즘이.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연결 구조가 있으면은 맨 앞에 넣을 때 해야 되는 일을 생각해 보고요. 중간에 넣을 때 해야 되는 일을 생각해 보고 맨 뒤에 넣을 때 하는 일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중간하고 맨 뒤가 같다. 그러면 얘는 두 개를 조건을 묶어주면 돼요. 묶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서 넣어야 돼. 맨 앞이야. 그럼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나머지에 대해서 중간에 넣는 거랑 맨 뒤가 다르면 또 구분해야 되겠지. 찾았을 때 얘가 맨 뒤는 뭐 하고 아니고. 자, 중간하고 맨 뒤가 다를 경우는 언제일까? 여기 놓고 생각하면 중간하고 맨 뒤하고 다른 경우. 이 테일 포인터가 있으면은 중간에 넣는 거나 맨 뒤에 작업하는 게 달라져요. 왜? 테일 포인트가 있으면 중간에서 처리하는 거랑 마지막에 처리하는 거랑 달라져요. 그것은 왜 그럴까? 얘를 바꿔줘야 돼서 그래요. 만약에 얘를 제거한다. 그럼 그냥 제거하면 돼. 이렇게 가서. 근데 얘를 제거하면 이 포인터가 어딜 가리켜야 돼? 이전 걸로 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뭐 딜리트를 만든다든지 애드를 만든다든지 할 거예요. 앞에 넣냐, 그러면 중간에 넣냐, 맨 뒤에 넣냐, 이 세 가지 경우를 보고 이 두 가지가 같은 어떤 코드로 처리되는지 다른 코드로 처리되는지를 검토해 봐야 돼요. 같은 코드로 처리되면 묶어가지고 같은 조건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줘야 되겠고, 요 세 가지를 고려하는데 요 세 가지 말고 코너 케이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빈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노드 추가하는 거. 이건 좀 특별한 경우죠.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노드가 하나밖에 없는데 걔를 제거하는 경우. 그럼 빈 상태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또 하는 일이 달라져요. 왜? 얘네들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이제 내가 처리할 때 이런 거 하나 빼먹으면 어떻게 될까? 오류 나겠죠.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코너 케이스 찾는 거는 연결 구조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가 찾아야 되는 거고, 특별하게 처리해야 될 어떤 상황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앞에 중간 뒤 있는데 혹시 이 앞에 중간 뒤 중에 묶을 수 있는 게, 코드로서 묶을 수 있는 게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고려해서 그때 짜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연결 구조를 프로그램할 때는 늘 포인터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 얘가 요걸 가리키게끔 해야 되는 거죠. 얘를 제거하면. 그런 포인터 값을 바꾸는 게 주로 일어나는 일이죠. 여기서는. 그러면 이 포인터 값을 바꾸는 것은 그 값을 바꾸는 순서가 매우 크리티컬해요.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순서를 늘 그려보세요. 자, 뒤에 나오니까. 여기서 푸시 프런트를 한다. 푸시 프런트하고 바로 앞으로 또 다시 갈게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경우에서. 푸시 프런트. 특이사항. 코너 케이스를 보세요.
푸시 프런트를 만든다. 특이사항, 기존의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죠. 있는 경우, 차이가 있나 없나 또 봐야 돼. 코너 케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별도 처리해야 되는지 같이 처리해 줄 수 있는지를 또 검토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 노드를 추가하는 거예요. 새 값을. 그러면 항상 푸시 프런트 뭐 삽입할 때는 뭐부터 하냐? 노드 생성이 1번입니다. 노드 생성. 항상 add 관련된 푸시 프런트, 푸시 백, 뭐 중간에 넣든 이 넣때는 뭐부터 해요? 노드를 생성해요. 그 다음에는 포인터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단계 2와 단계 3을 거꾸로 하면은 코드가 뒤집박죽 돼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순서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뭘 가리켜야 돼요? 앞이니까. 얘 다음 뭐가 돼야 돼요? 요거 돼야 되지. 그쵸? 얘를 가리켜야 되겠죠? 그래서 new node의 next는 뭐가 돼야 돼요? 얘는 뭐예요? head죠? 그래서 head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요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head는 이제 뭘 가리키면 돼요? new node를 가리켜주면 돼요. 그래서 요 2와 3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이런 프로그램에는 끊겨요. 엉뚱한 값이 할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내가 잘 그려봐서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노드 만들고 어떤 포인터를 바꿔줘야 되나. 그럼 이 기존의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 기존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헤드 값이 뭘까요? 기존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널 ptr이겠죠?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해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new node의 next에 헤드 값을 넣어줘도 하나도 없는 경우. 헤드를 넣어줘도 문제 없죠. 널 ptr이 가니까. 그리고 헤드를 6은 상관없고. 그러니까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도 없었을 때, 뭐가 있었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도 없었을 때랑 여러 개가 있든 말든 간에 그 해야 되는 일은, 코드는, 알고리즘은 똑같이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보시면 돼요. 다시 뒤로 가서 또 하나, 두 가지 이제 연결 구조를 풀어낼 때 팁.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이동할 때 previous current를 쓴다. 두 개를 쓴다. 이동하면서 하나 갖고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갖고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고, 이런 상황들을 잘 보셔야 되고 포인트 변경 순서를 잘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팁이 더미를 쓰는 방법이에요. 더미.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헤드라는 건 포인터고, 이 포인터가 여기를 이제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프리비어스가 두 개 갖고 이동할 때 맨 앞에 건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면 프리비어스가 널이면은 맨 앞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프리비어스가 이동해 가면서 다른 걸 가리키겠죠.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두 개의 포인터 갖고 하면 프리비어스는 널 ptr, 커런트는 뭐가 되겠어요? 헤드가 돼서 움직이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저 첫 번째 그림에서는 널이에요. 얘는 헤드예요. 일반 노드가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더미를 추가하게 되면 뭐 헤드 노드가 될 수 있고 그냥 더미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얘도 노드가 돼요. 일반적인 노드가. 널 ptr이 아니라. 그러면은 맨 앞에 어떤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코드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점이 뭐냐면은 더미 노드를 넣음으로써 더미 노드를 추가함으로써 그 코드를 if문을 나눠 가지고 프리베스가 널일 때, 프리베스 널이 아닐 때 다른 코드로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상황을 똑같이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좋다. 코드하기 풀려기 좋네. 그러면 맨 앞에도 더미 넣고 맨 뒤에도 더미 넣고 늘 똑같이 처리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더미는 맨 뒤에는 더미는 안 넣고 맨 앞에다가 더미를 넣을 수 있는데 그 다른 분반 그 최 교수님 쓰신 책 거기 보니까 이걸로만 설명하고 있어요. 교재 내에서 이게 주가 돼서 설명되고 있는데 저는 이걸로 안 해. 이걸로 안 하고 이걸로 구현할 거예요. 이걸로 구현하는데 얘는 언제 쓸까?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메소드를 구현할 때는 얘를 쓸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더미 노드를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 하는 것이 아니라 더미 노드를 만들어 놓고 그냥 프로그래밍 하되 어떤 순간에는 더미 노드를 쓰면은 편리하게 프로그램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메소드에서는 더미 노드를 추가했다가 없애는 방식을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나? 더미. 그럼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더미. 혹시 질문 있어요? 대입이에요, 대입.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이 코드로 좀 써드려야 되나? 여기 보시면 노드라는 게 있잖아요. 연결 구조를 만들려니까 이제 노드가 필요해요. 그쵸? 그래서 노드를 뭘로 구현했어요? 구조체로 구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매번 만들 때 뭘 만들어요? 정수를 저장한 거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int 아이템 해가지고 그 정수 값을 유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노드 포인터 넥스트 해가지고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이제 이 그림이 이렇게 돼서 얘는 정수, 인트고 얘는 다음 거에 대한 포인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헤드라고 하는 애는 뭐에 대한 포인터냐면 노드 포인터예요. 이런 노드들을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가 돼요. 포인터. 그리고 뭘로 초기화돼요? 널 ptr로. 그러면 어디냐? 이게 노드 생성하는 거예요. 이게 노드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드를 생성할 때도 그 new 노드라고 하는 것은 포인터 타입이 돼요. 포인터 타입. 동적으로 할당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할당한 됐으니까 new 노드가 돼요. 그 다음에 new 노드의 next는 뭘 가리켜요? 헤드를 가리키게 돼요. 그리고 헤드는 new 노드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에서 굵은색으로 한 거는 헤드가 갖고 있는 값을 new 노드 next에다가 대입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갖고 있는 값이 요 주소잖아요. 요 노드가 가리키는 걸. 그거를
new node next 여기다가 대입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 값을 여기다 대입해 주니까 얘는 요걸 가리키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겠죠. 요걸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 헤드가 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새 노드를 가리켜야 되니까 이렇게 돼. 요거 하면. 그럼 코드로 나타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조건문이 필요 없지. 만약에 예외적인 상황이 있으면 조건문을 따져줘야 되는데 노드가 하나도 없을 때나 노드가 있을 때나 이 코드로 다 처리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씩 unsorted link list고 뭐만 있는 거예요? 우선은 헤드만 있는 것만 구현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테일을 추가해서 만들어 보고 더블 링크 리스트도 만들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지금 시간도 돼서 여기까지